오늘 제가 할 내용은 저희 병원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홍조 치료에 대한 거예요. 홍조라는 게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게 홍조죠, 사실은. 근데 홍조를 치료로 해야 할 정도까지 문제가 된다면 보통 어떤 증상을 얘기하시냐면 얼굴이 너무 뜨겁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따갑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좀 소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순간부터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홍조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 치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홍조 레이저들 중에서도 옐로우 레이저와 포텐자 같은 마이크로 고주파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궁극적으로 홍조 환자들이 치료 받아야 될 경우만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염증성 홍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시기 혹은 어떤 이벤트를 겪고 나서부터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붉어지는 게 단순한 혈관이 그냥 확장된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매운 거 뜨거운 거 먹고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하는 건 병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닌 내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그걸 병적인 홍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할 대상인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을 넘어서 이제 환자한테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홍조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화장품도 있고, 단순히 뭐 시원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홍조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병원이고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가 레이저, 전기 혹은 빛에 의한 에너지를 가지고 피부에 있는 뭐 혈관이라든가 병적인 요소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치료할 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그 혈관에 들어있는 주된 성분이 혈액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헤모글로빈이고 그 중에서도 철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혈관이 이제 보통 굵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매우 가는 게 있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을 보면 중간 거나 아주 가는 것들이 쓸데없이 많이 분포해 있거나 이것들이 되게 넓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운 데 가면 잘 쪼그라들면 되는데 이게 추운 데 가도 줄어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뭐 술 마셨냐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얼굴에 보기 싫은 실지렁이 같은 빨간 줄이 자꾸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걸 치료할 때 혈관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반응을 해서 순식간에 혈관 안에서 응고를 시켜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혈관이 안 보이죠.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을 직접 응고해서 없애는 그런 기전인데, 얼굴이 붉다고 해서 다 그걸 무턱대고 쓰다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뭔가 염증성 원인 때문에 시작을 한 거는 혈관 자체의 문제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혈관을 담고 있는 피부 안에 어떤 면역 반응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혈관이 많아지고 혈관이 쓸데없이 확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을 없애도 혈관이 또 자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주사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혈관을 오늘 제가 없앴다 해도 일주일 후면 한 절반 이상 거의 다 복구됩니다. 그럴 정도로 혈관이 많이 잘 자라기 때문에 혈관이 있던 거 없애고 하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안쪽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염증 반응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잘 꺼트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강하게 혈관을 없애고 하는 그런 시술을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피부의 염증 자체를 많이 누그러뜨리는 치료를 위해서 점진적인 혈관의 감소와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됐어요. 여기에는 약물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물과 또 혈관에 잘 작용하는 레이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자면 이제 포텐자라는 고주파 장비예요. 꽤 유명한 장비인데, 이 장비의 장점은 마이크로 고주파가 피부 안에 들어가 나오면 내 피부 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약간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염증을 조장하는 성분들에 대한 경로나 그런 기전들이 억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피부의 재생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기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운 그런 순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저는 레이저 이외에도 포텐자 같은 고주파를 많이 치료하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얻은 장점은 환자분들이
환자들이 시술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치료를 한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로서는 시간적, 경제적인 어떤 이점도 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도 더 길어지니까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은 거죠. 그리고 레이저를 강하게 안 써도 될 만큼의 좋은 효과를 어느 정도 뒤에서 받쳐주니까 환자한테 자극적인 시술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좀 수월하게 홍조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조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약물, 레이저, 고주파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몸에 힘들지 않은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괜찮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할 것 같고, 환자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이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고 내 몸에서 보이지 않는 염증을 자꾸 촉발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면 그런 것들을 좀 생활에서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건데, 각각의 어떤 치료값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한 가지만 했던 건데 뭐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각각의 에너지를 무조건 낮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효과가 너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절충값을 찾아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었죠. 홍조 치료를 무조건 뭐 어떤 약물로만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무조건 레이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원인이 복잡하고 또 이게 아주 서서히 발병을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내과적 질환 중에 뭐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것들처럼 내 생활 습관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같이 다 개선해 나가면서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만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좀 한계가 많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